자화상 윤동주.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립다가 미워지다가 또다시 그리워지다가 스크린에서 만나는 40년 연기 인생의 자화상도 그런 모습일까요? 2009년 낭독의 발견 첫 손님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배우 변희봉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선생님 이렇게 직접 뵙는 것만으로도 참 즐겁고 흥분되는 일인데 윤동주의 자화상을 어쩜 그렇게 선생님이 직접 쓰신 것처럼 감정이입이 그쵸? 너무 잘 돼서 이렇게 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충분히 지금 시작이 왠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분 좋은 예감으로 이렇게 선생님 뵙고 있는데요. 요즘 그 최근에 특히 스크린을 통해서 자주 뵀었어요. 플란더스에게 살인의 추억, 뭐 괴물, 그리고 더 게임인가요? 그 영화에서는 또 연기 인생 40년 만에 주연을 맡으셨어요. 스크린에서 보는 그 자화상, 지금 어떤 모습이세요? 글쎄 배우가 무슨 자화상까지야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그 시를 접해본 동기가 그 시인만세라는 시인들의 모임에 있는 어느 시기에서 한번 시를 낭독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시를 한 번도 이렇게 낭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하려니까 시를 하려니까 가슴이 그렇게 두근거려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정말 몇 번을 한 5번을 그냥 계속 하고 네. 나와서 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시를 읊으면서 떠듬거리면서 넘어가는데 뭔지 모르게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의 마음, 시인이 시를 쓸 때 어떤 마음일까? 시인도 구절을 생각하고 뭔가 고민을 하고 뭔가 자기한테 있던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절차가 어쩌면 배우고 그렇게 맞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우도 그 책을 받아서 읽고 캐릭터를 만들고 촬영해서 관객한테 보이고 그게 좋냐 나쁘냐 손님이 들었냐 마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마음은 어쩌면 시인하고 이렇게 같을 수가 있겠나. 네. 그래서 자화상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차이가 있다면은 시인의 차이는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었을 거고 예. 배우는 가슴에서 나오는 생각 아니었겠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아주 가까운 근접에 감히
그 시인 선생님들의 그 제기를 배우가 접근한다는 것은 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음만큼은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네. 또 오늘 낭독의 발견을 계기로 더 이 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시고 앞으로 시와 관련된 저희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좀 저희가 초대하고 뵐 수 있을까요? 네. 워낙 우리 변희봉 선생님께서는 이런 어떤 뭐 다른 프로그램에 잘 나타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그 신비주의 배우로서 저희한테 참 궁금증을 많이 이렇게 갖게 하는 분이셨거든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참 궁금해요. 요즘 드라마는 안 하시는 것 같고 영화를 하신다는 소식은 못 들었고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 예. 저는 평소에 네. 제 삶이 항상 모자를 위에 뚜껑 없는 책만 있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산에 다니고 네. 낚시하고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아마 그런 걸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도 가리고 다니니까 제 마스크는 아주 큽니다. 이렇게 네. 큽니다. 여기까지 가려버려요. 그 선생님 사실 이렇게 지금 저는 뵈면서 정말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그 수사반장이든지 무슨 뭐 사극이라는 거 열심히 보면서 참 왜 이렇게 다 범인 무슨 사이비 교주 이렇게 뭐 악당 이런 걸로만 나오셨는지 지금 배우면 이렇게 자상하고 정말 품 있으시고 막 이러시는데 왜 그런 역할만 맡으셨는지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더 게임 주연을 맡으셨거든요. 어떠세요? 그 이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멋진 역만 맡게 되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선생님? 근데 배우는 네. 자신은 어떤 역할도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네. 막 그런 하나하나의 역할들이 이 텔레비전에서 적은 역할로 끝이 났는데 지금 만약 영화가 그런 쪽에서 어떤 살을 붙여서 조금씩 더 키워지는 역할이 있다면은 정말로 저는 그때 그 시절에는 좋지 않았지만 네. 지금은 빛을 볼 수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욕심이 많습니다. 네. 어떤 역할이든지 오면은 좌우간 한번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 욕망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시는데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배우 변희봉 선생님의 연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 희로애락이 담긴 삶의 연륜이 배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그래서 또 이 낭독의 무대 마음을 열고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갈대 신경님,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연기 인생 40년 만에 봄날을 맞은 배우 변희봉.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파른 산길을 단숨에 올랐죠. 그 괴로운 현실을 잊기 위해서 말입니다. 배우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또 소리 없는 배우의 길을 가겠다는 그 다짐을 홀로선 산 정상에서 다짐하곤 했습니다. 산정묘지 1 조정권. 겨울 산을 오르면서 나는 본다. 가장 높은 것들은 추운 곳에서 얼음처럼 빛나고 얼어붙은 폭포에 단호한 침묵. 가장 높은 정신은 추운 곳에서 살아 움직이며 허옇게 얼어터진 계곡과 계곡 사이 바위와 바위의 결빙을 노래한다. 한밤에 눈이 다 녹아버린 이른 아침, 산정은 얼음을 그대로 뒤집어 쓴 채 빛을 받들고 있다. 만일 내 영혼이 천상의 누각을 꿈꾸어 왔다면 나는 신이 거주하는 저 천상의 일각을 그리워하리. 가장 높은 정신은 가장 추운 곳을 향하는 법. 저 아래 흐르는 것은 이제부터 결빙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침묵하는 것. 움직이는 것들도 이제부터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노래가 되어 침묵의 동멸에 서는 것. 그러나 한 번 잠든 정신은 누군가 지팡이로 후려치지 않는 한 깊은 휴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리. 하나의 형상 역시 누군가 막대기로 후려치지 않는 한 다른 형상을 취하지 못하리. 육신이란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 것. 헛된 휴식과 잠 속에서의 방황의 나날들. 나의 영혼이 이 침묵 속에서 손뼉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다면 어느 형상도 다시 꿈꾸지 않으리. 지금은 결빙하는 계절. 밤이 되면 묻과 물이 서로 끌어당기며 결빙의 노래를 내 발밑에서 들려주리.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정말 고스란히 담긴 그 시 두 편이었는데요.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산에 그렇게 오르셨다고요. 산에 가서는 어떻게 좀 그 괴로운 마음이 잊혀지던가요? 요즘도 산에 자주 오르세요, 선생님? 그러면요. 네. 자주 오릅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스스로 그럽니다. 뭐 40여 년 연기 생활을 한다고 쫓아다녔으니 그 풍상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막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말로만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오기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려고 산을 갑니다. 산을 가면서 항상 좋은 마음으로 좋게 내가 꼭 기회가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에 가서 큰 호흡을 하고 내려옵니다. 한 해는 어땠냐면요. 무슨 일로 해서 갑자기 방송국에서 출연이 끊긴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
달력에다가 빨간 줄을 쳐봤어요. 근데 그것이 11달을 가도 방송국에서 연락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의사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달력을 턱 보더니 아니 이 친구 이거 전부 일하는 날 체크해 놓은 거 아니야? 뻘겋게 체크해 놓은. 그게 아닌데. 그게 그죠? 아니었는데. 그래서 예. 참 그런 걸 참고 온 건 그때 지금 이 얘기니까 이렇지. 네.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 그러나 뭐가 목적이 있고 자기가 꼭 해야겠다는 의식이 있으면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요즘 비슷한 심정이다 하고 듣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힘들고 좀 서름을 많이 받던 어떤 단역, 조역을 많이 맡던 시절에 그 같이 연기하셨던 분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완벽주의시다. 정말 대본도 아까도 대본을 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책을 다 필사로 외우셨대요. 뭐 지문 모든 거를 다 눈 감고 외울 수 있을 때까지 보고 또 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나한테 뭔가 주어지면은 해야겠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책을 한 3번 정도는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것만 딱 따가지고 별도로 네. 따가지고 딱 써서 종이 반절 잘 갈라가지고 써가지고 호주머니에 담으면은 네. 길거리 가다가 산에 오르다가 전철 속에서 버스 속에서 건널목에서 그걸 한 달만 가지고 있으면 천하 없는 것도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좌우가 보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 연기가 항상 오버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것은 욕심이 많아서 그러겠죠. 예.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항상 연기를 해오시는 분인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역을 하고 싶다. 이런 역은 내가 못 해봤네 하는 그런 좀 역할이 있으세요? 그러면요. 대충 다 해보신 것 같기는 한데. 배우는요. 네. 정말 욕심이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점점 늦어는 갑니다만은 아버지. 야, 저는 그 아버지를 요즘 세대에서 자식을 대하는 그 모습과 우리 세대가 자식을 이끌고 가는 그 모습들을 좀 대비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망. 네. 또 나아가서는 평생 저는 그 로맨스가 없습니다. 여자가 없어요. 무슨 역할을 해도 여자가 없습니다. 네. 저는 부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부인이 있는 네. 멋진 연기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진짜 멋진 아버지면서도 또 로맨스가 있는 그런 역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 다음에 소개해주실 책도 보니까 어떤 그 감성적인 집안 내력을 좀 엿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 선생님의 어떤 그 감성이 글쎄요, 그 어떤 좀 유전적인 거 그런 게 좀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한시집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예. 그 17, 18살 먹었을 때 제 조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내가는 조그만 시골에서 해방 전에 면장을 하셨어요. 그 사랑에서 이렇게 한시를 적으시고 뭐 시를 논하시고 그러셨답니다. 근데 그걸 어려서 이 얘기만 들었지 저는 몰랐는데 그 유고집을 제 형님께서 이렇게 번안을 해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초설, 변라면,
천저우남 북풍미호 추수강산 설정비라 야대조탑 동일시기요 시문견패 야윤기라 호구혹상 상전후요 여분여염 숙십이라 상피육화 정상립이요 칭호백발 공생휘라. 구름 낀 하늘 낮고 어두운데 북풍이 불어 가을 들어 마른 강산에 눈이 살을 붙여주네. 들방앗간에서 새들이 겨울 모이를 찾고 살인문에서 개 짖으니 사람들 밤에 오네. 비 오다가 설이 내려 서로 앞뒤서고 가루인 듯 소금인 듯 분간하기 어려워라. 육각꽃 감상하며 뜰 위에 섰노라니 내 백발도 함께 반짝거림을 미워하노라. 내 백발도 함께 반짝거림을 미워하노라. 글쎄요, 이 시 들으면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뭐 이런 막연한 그런 혼자 성찰을 좀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그 조부님께서 쓰신 한 시를 이렇게 읽으시는 모습이 글쎄 마치 이 시가 선생님의 그 어떤 하고 싶으신 말씀이 그냥 담겨 있는 시 같았어요. 정말 이 시를 낭송하면서 정말 내 조부께서 그때가 지금 이 나이가 아니셨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세월이 빠른 것을 미처 몰랐구나. 하지만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네. 뭐 흐르는 걸 막을 길이 없죠. 세월은 갑니다 하는 생각. 앞으로 더 좋은 일에 좋은 연기에 어떻게 해서 잘 마무리를 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참다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제가 뭐 지금 백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월이 흘러가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의 열정만큼은 저희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큰 열정을 갖고 있었던가 하는 어떤 좀 후배들한테 어떤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은 모든 게 다 채워지면 모두가 다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중에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좀 덜 채워진 사람도 있고 아주 안 채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저점에 이르는 분은 반드시 뭔가 채워질 수 있는 그릇이 비어 있으니까 채워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력을 하면은 채워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에서 좌절을 느꼈든 어떤 일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되고 있든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반드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어떤 인생의 대선배로서 귀한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큰 자극이 되는 그 열정도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낭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낭독의 말견, 의미 있는 첫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끝으로 또 다른 낭독 청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처음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좋은 새해를 맞이했더라면은 반드시 처음에 인사를 했겠죠. 그런데
정말 다사다난했던 새해를 맞이했는데 앞에서 제가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헤쳐나가십시다. 나가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문객 마종기 무거운 문을 여니까 겨울이 와 있었다. 사방에서는 반가운 눈이 내리고 눈송이 사이에 바람들은 빈 나무를 목숨처럼 감싸 안았다. 우리들의 인연도 그렇게 왔다. 눈 덮인 흰 나무들이 서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복잡하고 질긴 길은 지워지고 모든 바다는 해안으로 돌아가고 가볍게 떠올랐던 하늘이 천천히 내려와 땅이 되었다. 방문객은 그러나 언제나 떠난다. 그대가 전하는 평화를 빈 두 손으로 내가 받는다.